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100번째 생일을 손주들에 둘러싸여 축하하느냐, 아니면 말년을 손주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식사도 못하며 평생 두려워하던 짐이 되어 보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의 장수 연구자이며 지난 25년간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80도 되기 전에 쓰러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90번째 생일 파티에서 춤을 추는 걸까요? 저는 서울, 부산,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주요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어젯밤 몇 시에 저녁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아침 몇 시에 아침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식사 사이에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만약 그 숫자가 12시간 미만이라면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 산화 스트레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체 시계는 스스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원래보다 15년 더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처음 왔을 때 73살이었습니다.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매일 5,000보를 걸었습니다. 채소를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왼쪽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다음 8개월을 숟가락 사용법을 다시 배우는 데 보냈습니다. 딸이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인생을 희생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아무도 박 씨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반 의사가 설명하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뇌졸중을 일으킨 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유전도 아니었습니다.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박 씨는 저녁 9시에 저녁을 먹고 아침 6시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 사이 9시간. 그의 몸은 세포 복구를 완료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생체, 리듬은 끊임없는 혼돈 상태였습니다. 그의 세포는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백만 한국인의 내부에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며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400명이 바로 이 패턴에서 시작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그들 중 85%는 어제 경고 증상이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과 80 전에 쓰러지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정확한 패턴을 파악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에 관한 게 아닙니다. 헬스장 등록에 관한 게 아닙니다. 주로 무엇을 먹느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 언제 자느냐, 언제 눈을 빛에 노출시키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스스로를 복구하는지 파괴하는지를 결정합니다. 90에 독립적일지 75에 침대에 누워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수천 명의 재환자들이 건강 수명을 수십 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3시간 식사 시간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환자들에게 깊은 잠을 되찾아준 침실 조정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일상 습관들을 폭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고칠 황금 시간이 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가족들에 둘러싸여 90번째 생일을 축하하느냐, 아니면 말년을 자신의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며 보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며 지난 25년간 한 가지 두려운 질문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80 전에 갑자기 쓰러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95이 지나도 명료하고 독립적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 이상 저는 이 패턴이 파괴적인 일관성으로 반복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난달 삼성의료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67살 여성이 새벽 2시에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6시간 전만 해도 손주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몸의 오른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제가 매주 듣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박 씨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전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붕괴는 15년 동안 그녀의 몸속에서 쌓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고혈압이 아니었습니다. 당뇨병이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파괴하고 있던 숨겨진 적은 너무나 단순하고 완전히 간과되어서 제가 그게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믿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하며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생체 리듬이 교란될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단일 세포는 내부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간, 심장, 뇌, 이 모든 것이 정확한 일정을 따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생체 리듬에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밤늦게 식사하고 아침을 거르고 불규칙한 시간에 잠을 잘 때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 안에서 세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80세 이전에 갑작스런 건강 악화를 경험한 4,000명 이상의 환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들 중 87%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주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7%입니다.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세포 재생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4시간 동안 우리 몸은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체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녁 8시나 9시에 저녁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이 10시, 11시, 심지어 자정까지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가 복구와 음식 소화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소화를 먼저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즉각적인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늦게 식사하는 매일 밤마다 여러분의 몸에서 4시간의 세포, 복구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동안이면 14,600시간의 재생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20년이면 거의 3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DNA는 급속한 노화를 유발하는 손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상은 완전히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의 몸이 그냥 포기할 때까지 말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재앙적 시스템 붕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붕괴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박 여사의 붕괴 지점은 67세에 왔습니다. 그러나 첨단 혈액 지표를 통해 그녀의 세포 나이를 분석했을 때 그녀의 몸은 실제로 84세였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너무 늦게 저녁 식사를 한 것만으로 17년을 추가로 늙은 것입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리듬은 매일 약 10만 번의 심장 박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먹는 모든 식사는 심장이 절실히 회복이 필요할 때 초과 근무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발견한 두 번째 치명적인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80세 이전에 쓰러진 사람들의 92%가 매일 정확히 이 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녁 7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밤늦게 식사할 때 여러분의 몸은 제가 세포 청소 위기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세포에는 특정한 복구 일정이 있으며 이 일정은 유연하지 않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모든 에너지를 손상된 세포 제거와 조직 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8시나 9시에 저녁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이 그 모든 복구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결과는 재앙적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73세의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피로와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매일 밤 9시에 저녁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혈액 검사를 보고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염증 지표는 정상 수치의 3배였습니다. 그의 세포 나이는 89세로 실제 나이보다 16년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 이런 식으로 계속 식사하시면 심각한 장기 손상이 시작되기까지 아마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저녁 6시까지 마지막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6시 30분이 아닙니다. 7시가 아닙니다. 6시가 절대적인 마감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날 아침 식사 전까지 몸에 완전한 14시간의 단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그 14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세포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래되고 손상된 단백질이 분해되고 재활용됩니다. 암 전 단계 세포가 식별되고 파괴됩니다. 각 세포 내부의 발전기인 미토콘드리아가 청소되고 복구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12시간의 단식 후에야 시작됩니다. 14시간이 되면 최고 효율에 도달합니다. 박 씨는 제 지시를 정확히 따랐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을 5시 30분으로 옮겼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도 없었습니다. 6주 내에 그의 염증 지표는 60% 감소했습니다. 관절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달 후에 그의 세포 나이를 다시 검사했을 때 76세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13년의 생물학적 나이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6시에 멈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식사에서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저는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먹는 많은 노인 환자들을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너무 적게 먹으면 자정에 배가 고파서 깨어나 냉장고를 뒤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6시 저녁 식사에서 80%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한 부분, 주먹 2개의 분량의 채소, 그리고 주먹 1개의 분량의 밥이나 고구마를 포함하십시오. 이 조합은 밤새 포만감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아침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6시에 일어나면 7시까지 먹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몸에 낮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이른 아침 식사와 이른 저녁 식사의 조합은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를 동기화하는 완벽한 리듬을 만듭니다. 지금 시계를 확인하십시오. 어젯밤에 몇 시에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까? 7시 이후였다면 여러분은 위험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정상보다 15%더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지금이 변화할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드십시오. 저녁 6시 이전에 드세요. 이것을 30일 동안 실천하면 에너지, 수면의 질, 정신적 명료함에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제가 발견한 세 번째 중요한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0년간 진료하면서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미리 경고합니다. 만약 이 패턴이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손상은 거의 영구적이 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나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그것이 천천히 장기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분 섭취 패턴입니다. 무엇을 마시는가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마시는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75세 이전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겪은 843명의 환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끔찍했습니다. 그들 중 91%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부터 전곡까지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뜬 후 5시간, 6시간, 심지어 6시간 동안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사망 선고일까요? 수면 중에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혈액은 자연스럽게 걸쭉해집니다. 냉장고에 하룻밤 둔 꿀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매일 아침 여러분의 혈액입니다. 걸쭉하고 느리고 좁은 혈관을 통과하느라 애를 씁니다. 심장은 이 진흙 같은 것을 몸 전체로 펌프질하기 위해 평소보다 3배나 더 힘들게 일합니다. 바로 이때 대부분의 돌연사가 발생합니다.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위험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이것입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아주 조금의 물과 함께 급하게 먹고 그 다음 건조한 아침을 먹습니다. 밥, 빵, 아마도 몇 가지 반찬,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몸에 남아있는 적은 수분마저 흡수해버립니다. 혈액은 점점 더 걸쭉해집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71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침 뇌졸중으로 사망한 지 6개월 후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침에 물을 절대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약을 먹고 아침을 먹고 그 다음 점심때쯤 되어서야 처음으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8시 30분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그녀 자신의 일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오전 늦게까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9시에 그녀의 혈액 점도를 확인했습니다.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혈액이 너무 걸쭉해서 진흙을 빨대로 밀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마도 6개월 안에 몸이 포기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몸에 충격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 1000 정도의 온도입니다. 오늘 밤 침대 옆 탁자에 두세요. 누워있는 동안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이 하루의 첫 번째 생명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또 다른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아침 식사 중이 아니라 식사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묽어질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걸쭉한 페인트에 물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이 마침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뇌가 절실히 필요한 산소를 얻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상쾌하다고 생각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아침에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관은 이미 수축되어 있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얼음물을 마신 직후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제 환자들에게 그것을 몸을 위한 내부 난방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운전하기 전에 엔진을 예열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자동차 엔진을 즉시 돌리지는 않으시죠? 같은 원리입니다. 박 여사는 이것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2잔을 마셨습니다. 저는 단 2주 후에 그녀의 혈액 점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극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혈액 순환은 20년 젊은 환자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73세이고 여전히 활동적이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묽은 혈액은 쉽게 흐릅니다. 걸쭉한 혈액은 사람을 죽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여러분이 80세 생일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세요. 저는 사람들을 80세가 되기 전에 병원 침대로 보내는 4번째 치명적인 패턴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아마도 여러분은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수가 신장 기능을 파괴하고 혈당을 위험한 수준으로 급격히 올리고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에게 급작스러운 신부전을 일으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분 섭취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마시는가와 어떤 온도인가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25년간 장수 패턴을 연구한 후 저는 이것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분을 섭취하는가가 여러분의 세포가 번성할지 아니면 천천히 질식할지를 결정합니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즉시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완전히 탈수된 상태로 아침 일과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액은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걸쭉합니다. 수면 중에 호흡과 발안을 통해 약 400ml의 물을 잃습니다. 그것은 요르법 시간에서 8시간 동안 여러분의 심혈관계가 줄어든 체액량으로 작동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긴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때 대부분의 심장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위험이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40%나 증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번째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침내 물을 마시긴 하는데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상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깨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그 액체를 청까지 드는 데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찬물을 마실 때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장기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섭씨 35도에서 40도 정도로요. 이 온도가 몸이 충격 없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 보온병을 준비하세요. 자기 전에 물을 채워두세요. 내일 눈을 뜨는 순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혈액을 즉시 수분 보충하여 위험한 아침 시간대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활성화시켜 음식 섭취를 준비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역할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모든 세포에 수분 공급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신 후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또는 점심때 갑자기 3잔을 마십니다. 우리 몸은 낙타처럼 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관되고 전략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일정입니다. 일어날 때 300ml, 각 식사 30분 전에 200ml, 식사 사이 2시간마다 100ml,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 200ml, 바로 직전이 아니라 그래야 밤에 깨지 않습니다. 총량을 계산해 보세요. 깨어있는 시간에 걸쳐 약 1800ml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이 리터가 아닙니다. 목마를 때마다 무작위로 마시는 양이 아닙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탈수 상태이고 장기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뜨거운 음식과 함께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소화관의 열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효소 기능을 느리게 하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수년에 걸쳐 거의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노화시키는 만성염증에 기여합니다. 수분 섭취 패턴을 바꾸십시오. 세포를 보호하십시오.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시오. 이제 제가 25년 연구에서 발견한 5번째 중요한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기 쇠퇴를 경험한 제 환자의 85%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빠진 치명적인 시간 함정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언제 하느냐가 여러분이 하는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먹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임상 연구를 통해 저는 12년 동안 60세에서 90세 사이에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한 사람들은 10년 내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63%나 더 높았습니다. 63%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소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포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포는 청소가 필요한 집과 같습니다. 이 청소는 주로 밤에 일어나지만 소화기관이 과로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늦게 먹으면 몸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음식을 소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포를 복구해야 할까요? 둘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손상을 축적합니다. 밤마다, 주마다, 년마다 이렇게 축적된 세포 찌꺼기가 노화를 15년 이상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을 기억합니다. 3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항상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고 관절 통증이 있었습니다. 겨우 68세였지만 85세처럼 보이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을 언제 드십니까? 9시, 때로는 9시 30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늦게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습관이 건강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것을 지금 여러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음식 한 입은 늦어도 저녁 6시 30분까지 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7시가 아닙니다. 7시 30분이 아닙니다. 6시 30분이 황금 시간 마감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6시 30분일까요? 몸이 완전한 세포 복구를 활성화하려면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에 최소 12시간의 공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6시 30분에 먹고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면 13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마법의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6시 30분은 너무 이릅니다. 아직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가족이 나중에 함께 먹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95세에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75세의 병상에 누워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드린 정확한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단지 90일 동안 이것을 따랐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적 명료함이 돌아왔습니다. 염증 지표가 40% 감소했습니다. 내일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녁 식사를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하십시오. 1분도 늦지 않게요. 이 식사를 충분하게 하십시오.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십시오. 나중에 간식을 먹을 생각으로 가볍게 먹지 마십시오. 6시 30분 이후에는 부엌이 문을 닫습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견과류도 안 됩니다. 야식도 안 됩니다. 물이나 순수한 허브차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8시나 9시에 배가 고프면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닙니다. 단지 늦게 먹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이 느낌은 일주일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새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금식하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10시간째쯤 깊은 자가포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진짜 세포의 마법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손상된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잘못 접힌 분자들이 제거됩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말 그대로 젊어집니다. 이 한 가지 규칙만 따랐던 환자들은 단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3개월 안에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더 나은 수면의 질, 관절 염증 감소, 더 명료한 사고, 더 안정적인 혈당.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에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소화기관도 여러분처럼 휴식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내내 일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면 몸은 장수라는 선물을 돌려줄 것입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6번째 중요한 패턴이고 솔직히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5년 동안 일하면서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만성 탈수와 부적절한 물 온도의 결합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물이요? 정말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 마시느냐, 한 번에 얼마나 마시느냐, 그리고 장기를 보호하거나 장기의 손상을 가속화하는 정확한 온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일 때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조금 끈적한 정도가 아닙니다. 농도가 너무 변해서 심장이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40%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40%요. 심장의 모든 박동이 무리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뇌는 말 그대로 두개골에서 멀어지며 수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65세 이상의 대부분은 더 이상 갈증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 메커니즘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하게 탈수 상태일 수 있는데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손등의 피부를 꼬집었다가 놓으세요. 즉시 돌아옵니까? 아니면 1, 2초 동안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탈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들이 물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 온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가지 보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상쾌하다고 생각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또는 하루 종일 끓는 듯한 뜨거운 차를 마십니다. 둘 다 너무 늦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실 때, 특히 아침 첫 시간이나 식사 직후에는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위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몸은 그 물을 청까지 다시 드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소화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음식이 위에 더 오래 머뭅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신진대사가 무너집니다. 강남에서 온 71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복부 팽만, 심한 변비, 피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물 8잔을 마시고 있었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잔이 냉장고에서 나온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2주 안에 그녀의 소화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변화로 그렇게 심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도 문제가 있습니다. 섭씨, 45도 이상의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면 식도와 위의 섬세한 내벽이 손상됩니다. 수년에 걸쳐 이 만성 자극이 염증을 만듭니다. 그 염증은 훨씬 더 나쁜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손상을 예방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천이거나 약간 따뜻하게. 이것은 대략 한 컵 반입니다. 이것은 신장을 깨우고 밤새 축적된 독소를 씻어내고 하루를 위해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각 식사 30분 전에 또 300ml를 마시세요. 이것은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식사 중이 아니라 소화 효소를 희석시킵니다. 바로 직후도 아니라 제가 말한 얼음물 충격을 일으킵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이것은 위를 준비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최대 60%까지 향상시키며 제가 말한 위험한 혈액 농축을 예방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홀짝이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켜지 마세요. 신장은 15분마다 약 200ml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 이상을 마시면 대부분이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합니다. 작은 모금,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매일 필요한 총량은 최소 2리터입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주스가 아닙니다. 순수한 물입니다. 미지근하게.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약물이 여러분을 더욱 탈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골든타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매일, 여러분의 세포는 본래보다 15년 더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에 몇 달을 더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의 집에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들려 들어갈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제 환자 수천 명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7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그냥 듣고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행동, 즉시 식사 시간을 재설정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일출 후 정확히 30분의 첫 식사를 하세요. 먹고 싶을 때가 아니라 편리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뜬 후 정확히 30분 후입니다. 마지막 식사는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모든 세포를 제어하는 체내 시계가 있으며 하루 종일 무작위로 식사를 하면 세포 손상을 가속화하는 상충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식사 사이의 3시간 간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5시. 이 일정을 약 먹듯이 일상에 고정하십시오. 두 번째 실천사항. 기상 후 10분 이내에 아침 햇빛 노출. 밖으로 나가십시오. 창가에 서십시오. 최소 15분 동안 얼굴에 직사광선을 쬐십시오. 이 시간 동안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하고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호르몬 생성을 촉진합니다.
강남의 72세 박 환자는 8년 동안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아침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약 없이 6시간 연속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사이여야 합니다. 이것이 깊은 수면을 위한 최적의 범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따뜻한 방에서 주무십니다. 수면 중 적절한 세포 회복을 위해서는 천이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밤 온도계를 설치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조정하십시오. 네 번째 실천사항. 침실의 모든 광원을 제거하십시오. 완전한 어둠, 전자제품을 가리십시오. 암막 커튼을 사용하십시오. 공기청정기의 작은 빨간 불빛조차도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급속한 노화를 일으키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사항. 오전 10시 이전에 단백질 60g을 섭취하십시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면 후 신체는 이화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60g은 계란 3개, 두부 1컵, 그리고 작은 생선구이 1조각을 의미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날 밤에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일찍 드십시오. 여섯 번째 실천사항. 차가운 물 마시기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상곤 또는 약간 따뜻한 물만 드십시오. 차가운 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늦춥니다. 부산의 68세 초의 환자는 12년 동안 만성 소화 문제를 겪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바꾼 지 2개월 후 영양소 흡수가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잃었던 건강한 체중을 되찾았습니다. 일곱 번째 실천사항.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정확히 40분 동안 걸으십시오.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오후입니다. 이때가 천이 최적이고 관절이 가장 윤활되며 심혈관 스트레스 위험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강도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40분. 매일. 이 7가지 실천사항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며 건강한 수명에 수십 년을 더하는 정확한 청사진을 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나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만드십시오. 실제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루도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3시간 식사 시간을 몇 시에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김 박사의 장수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일상 리듬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수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